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현재 청약이 진행 중인 명인제약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58,000원, 완벽 그 자체, 왜 상장할까?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명인제약은 9월 18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9월 19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 9월 19일 금요일부터 청약이 시작되는 삼성 스펙 11호와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4일로 긴 점은 단점입니다. 명인제약의 상장 예정일은 10월 1일 수요일로 나와 있습니다. 명인제약의 청약 이후 삼성 스펙 11호, KB제 33호 스펙의 청약 일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진행 예정이었던 노타는 정정 요구를 받아 추석 연휴 이후로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KB 제33호 스펙의 상장 예정일은 명인제약보다 하루 빠른 9월 30일 화요일이고 삼성 스펙 11호의 상장 예정일도 9월 30일 화요일로 나와 있습니다. 상장 일정을 정리해보면 두 스펙은 9월 30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되고 명인제약은 10월 1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스펙 청약을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펙 11호는 공모 규모가 100억 원, KB 제33호 스펙은 공모 규모가 무려 150억 원입니다. 보통 스펙은 80억, 90억 규모가 많은데 KB 제33호 스펙은 규모가 매우 큰 편입니다. 규모가 큰 스펙이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모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스펙에도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이 있을 경우는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스펙 11호는 명인제약의 환불금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명인제약보다 경쟁률이 낮을 삼성 스펙 11호가 조금만 올라도 이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스펙 두 종목이 동시상장인 점을 고려할 때 명인제약에 청약 자금을 집중하시고 남은 자금 정도로만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J 33호 스펙은 명인제약의 환불금으로 청약이 가능하지만 상장 규모가 매우 크고 동시상장인 점을 고려할 때 매력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마저 높으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명인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인제약은 의약품 매출이 99%인 제약사입니다. 명인제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정신신경용제 CNS 특화기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점유율 상황을 살펴보면 2022년 환인제약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지만 2023년부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장은 독과점 형태가 아닌 다수 업체의 경쟁이 매우 심한 시장입니다. 그나마 명인 제품의 분야는 타 질환 대비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 강도가 다소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명인제약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약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잇몸약 이가탄, 변비약 메이킹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가탄과 메이킹큐의 매출 비중은 약 15% 정도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명인제약 제품 매출의 대부분은 정신신경용제 CNS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신경용제 CNS는 우울증 치료제, 조현병 치료제, 파킨슨 치료제, 항불안 수면 치료제, 치매 치료제, 뇌전증 치료제, ADHD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우울증 치료제, 조현병 치료제의 비중이 가장 높고 사회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치료제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인제약은 매출의 99.6% 이상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수출은 거의 없는 기업입니다. 명인제약은 시기적으로 IMF 금융위기 등을 겪었음에도 1985년 창립 이후 한 번도 매출이 줄어든 적이 없는 매우 건실한 회사입니다. 2025년 반기 기준 부채 비율은 8.89%로 매우 낮은 상황이고 최근 7년간 외부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현재 차입금 의존도는 0%입니다. 회사의 재무사항은 더 놀랍습니다. 명인제약이 보유한 현금이 477억 원,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투자 자산이 2,300억 원입니다. 이미 제품을 판매하고 받을 돈이 625억 원이고 1년 내에 현금화 가능한 돈만 4,054억 원이 있습니다. 명인제약은 부채가 거의 없기에 부채를 제한 순자산이 무려 5,606억 원이나 됩니다.
거의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만 보다가 명인제약을 보고 나니 너무 상황이 좋아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명인제약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업이익이 무려 34%로 업계에서도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게다가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최근에 10%까지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공모로 모은 자금은 시설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생산설비 증축 및 증설에 1,085억 원, 신약개발, 신기술 도입 등에 851억을 사용합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인제약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유나이티드 제약, 보령, 종근당이 선정되었습니다. 3개 회사의 평가지표 거래배수 평균이 명인제약 가치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계산된 명인제약의 적정 시가총액은 1조 2,527억 원이고 주당 평가가액은 85,804원입니다. 여기에 할인율 32.4%가 적용된 상단 58,000원이 공모가로 산정되었습니다. 확정된 공모가를 2024년 당기순이익 687억 원을 기준할 경우 퍼는 12.33이 됩니다.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비교 기업인 종근당이 19.33이고 보령제약이 21.7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의 퍼가 9.75로 낮기는 하지만 앞선 상황을 고려할 때 공모가는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요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측에는 2028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488.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의무보유 가격은 매우 놀라운 건수 기준 69.58%, 수량 기준 62.08%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무보유 합약을 40%로 확대하는 공모주 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바뀐 제도는 2025년 7월 증권신고서 등록기업부터 적용이 되는데 명인제약은 8월 21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하여 새롭게 개선된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뀐 제도가 적용이 되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정책펀드에만 공모주가 배정이 됩니다. 참여 기간수가 2028개로 기존보다 조금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동안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참여하는 의심 사례가 발견되어 외국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수혜측 참여 기준을 높였기에 참여 기간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수혜측을 살펴보면 무실적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18곳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래도 APR, HD, 현대 마린솔루션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수혜측 경쟁률이 488.95대 1로 조금 낮아 보이지만 명인제약에 몰린 수혜측은 금액 기준 53조 원이나 됩니다. 수요는 많이 몰렸지만 공모 규모가 커서 경쟁률이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경쟁률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수혜측 참여 규모만 놓고 비교해보면 전진건설 로봇, APR, 더본코리아보다 참여 규모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의무보유 합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합약을 전혀 신청하지 않았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의무보유 합약을 다수 신청하였습니다. 거래 실적이 없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보유 합약을 모두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의무보유 합약이 건수 기준 69.58%, 수량 기준 62.08%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기간별 의무보유 합약을 비교해보면 대한조선의 경우는 장기인 3개월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명인제약은 15일, 1개월 단기가 더 많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58,000원이 가장 많았고 공모가 미만은 단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수혜측 분포는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2024년 1월 이후 코스피 상장 의무보유 합약 신청을 비교해보면 명인제약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는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인제약은 공모가 58,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8,468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1.53%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824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낮은 편인 13.49%입니다. 금액으로는 246억 원입니다. 명인제약은 최대 주주와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대부분이 73.81%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지분은 1% 이상 소유주주와 기타 소액주주입니다. 명인제약의 소액주주 숫자는 3명으로 매우 적고 1% 이상 소유주주도 1명입니다. 따라서 상장일 매각 가능한 지분은 4명의 개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명인제약은 기관 투자자 등의 투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명인제약은 상장 후 6개월간 매각 가능한 지분이 없고 6개월 이후 매각 가능한 지분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라 매각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명인제약의 상장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산일전기, 아이스크림 미디어보다 조금 더 많고 대한조선, 달바글로벌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명인제약의 상장 유통 물량은 매우 많은 수준이지만 의무보유하격이 배정이 된다면 약 1,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증권사 및 청약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인제약은 우리사주조합의 20% 68만 주 394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명인제약은 코스닥이 아닌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상장이기에 법령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의 20%를 의무 배정해야 됩니다. 명인제약의 정규 직원 수는 525명이고 근속년 수는 8년 8개월로 매우 깁니다. 국민연금 기준 평균 연봉은 6,032만 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평균 배정 주익수는 약 1,295주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7,500만 원입니다. 1인당 배정 규모가 많은 편이긴 하기에 실권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기간은 단 하루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경쟁률을 쉽게 알 수 있기에 실권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25%까지는 일반 청약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만약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없다면 정말 마음 편한 청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실시간 청약률은 실시간 경쟁률 라이브에서 제공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493억 원으로 배정 규모가 큰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KB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KB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1,500원이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100% 등급의 경우 최대 2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은 8억 1,200만 원입니다.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청약 증거금은 29만 원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인제약은 상장일 공모가 58,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23만 2천원, 하한가 60%는 34,8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명인제약의 청약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100여 개의 기업이 상장을 합니다. 도대체 상장은 왜 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하여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입니다. 명인제약은 이번 공모를 통해 1936억 원의 공모자금을 얻습니다. 명인제약은 공모자금을 3년간 나누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 명인제약은 회사 내의 현금만 477억 원이고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투자 자산이 2,300억 원, 판매하고 받을 돈이 625억 원, 1년 내 현금화 가능한 돈만 4,054억 원이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단기 수익이 약 700억이 발생하는 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외부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장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존 주주들의 투자금 회수입니다. 하지만 명인제약은 상장 전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거의 대부분인 96.21%였습니다. 명인제약은 기관 투자자 등의 투자받은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가장 쉽고 안전하게 일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구주 매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명인제약은 상장할 필요가 없는데 상장을 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명인제약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행명 대표는 1949년생으로 올해 76세이십니다. 아직 두 자녀의 지분이 10%인 점을 감안할 때 지분의 이전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명인제약이 비상장인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만 약 2,6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상장이 이루어지면 증여세를 대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저는 무엇보다 건실한 기업인으로 남고 싶다. 먼 훗날에도 직원들에게 훌륭한 창업자이자 훌륭한 사장님이었다는 평가를 듣는 것이 저의 큰 바람이라며 승계를 위한 상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두 자녀분이 소유한 메딕커뮤니케이션은
2018년까지 명인제약의 광고를 독점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사옥의 일부까지 소유하며 월세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메디커뮤니케이션의 이익잉여금만 무려 268억 원이라고 합니다. 명인제약은 두 자녀분이 20억을 출자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승계를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승계를 위한 상장이 아니라는 해명은 100% 납득은 어렵습니다. 만약 명인제약이 상속을 위한 상장일 경우는 이미 상장된 기업의 사례처럼 주가 상승은 오히려 상속세 부담만 커지므로 주가를 방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예스24 해킹 사태에서 봤듯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보다 주가가 낮을 때 지분 증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K국룰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명인제약이 좋은 회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모주 상장 직후 주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청약 자체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명인제약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주식수는 85만 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명인제약의 균등배정 주식수는 42만 5천 주입니다. 증권 상계로 진행되었던 청약 중 전진건설 로봇이 33만 6,9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좌수가 많은 KB증권임을 고려할 때 균등배정은 추첨한 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청약 극초반이긴 하지만 청약자 수가 대한조선보다 많습니다. 균등배정 주식수는 0.8주에서 0.9주 사이로 예상이 됩니다. 명인제약의 비례배정 규모는 246.5억 원입니다. 가장 최근인 대한조선에 17.8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그만큼 청약에 몰릴 경우 1448대 1의 비례 경쟁률이 예상되고 한 주당 약 4,2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대한조선보다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상 경쟁률은 1300대 1에서 1500대 1 사이이고 546이 판주는 900주에서 1000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2,900만 원이 있어야 한 주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체는 정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환불일이 4일이라 아쉽지만 규모가 커서 경쟁률 자체는 소규모 청약보다 낮을 것 같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가용한 자금으로 청약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